이런 걸 이제 우리 보통 합답형 이렇게 부릅니다. 참거짓을 고르는 문제인 거고, 보통은 요거 함수 극한 그리고 뒤에 연속 이렇게 두 개 같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함수 극한의 성질 그러면 배우는 게 뭐냐면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다, 이 말은 수렴했다는 뜻인 거야. 그죠? 등호가 들어왔다는 건 리미트의 등호는 수렴했다라는 소리라고. 당연히 알파는 실수고요.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야.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수렴하는 경우라면 실수배하는 건 당연한 거고,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라는 건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마치 리미트를 분배하듯이 따로따로 쓸 수 있고, 계산 역시 따로따로 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함수 극한의 성질할 때 했던 내용이고,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것도 가능하고 곱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누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나누기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 조심했어야 되냐면 분모에 들어갈 녀석이 0, gx는 굳이 안 써도 되겠다. 분모에 들어가는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돼 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무슨 소리 했냐면, 이렇게 생긴 영어 덩어리는 등호를 비록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fx랑 알파가 완전히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fx의 목적지가 알파야 그런 이야기 했거든. x가 a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가 알파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fx가 딱 알파라는 값을 갖지 못한다 치더라도 알파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기왕에 등호를 갖다 썼으니 이런 영어 덩어리랑 알파라는 숫자를 같은 것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고, 그 말은 얘를 숫자인 것처럼 생각하자는 거야. 그 말은 숫자니까 사칙연산 가능하다라는 뜻이라고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영어 덩어리가 숫자여야 돼. 그래야 사칙연산 할 수 있어. 수렴해야 돼. 그래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어. 수렴해야 사칙연산한 결과도 수렴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수렴하는 두 개를 연산한 결과가 수렴하는 거야. 혹시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가 수렴하지 않으면 사칙연산한 결과는 모른다예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수렴하는 두 개를 짬뽕하면 수렴하는 거지, 발산하는 녀석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말은 이제 계산해보라는 이야기인 거지. 좌극한 우극한 살펴가지고 그들이 같은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얘네들 나름대로의 좌극한 우극한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가지고 매번 계산하는 것이 귀찮다는 거지. 그런데 살펴보니까 얘도 얘 나름대로 극한값이 있고 얘도 얘 나름대로 극한값이 있으면 그냥 둘이 더해서 해결하면 되고 빼서 해결하면 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 그런 과정에서는 그냥 각각의 수렴하니까 그냥 연산해서 치우면 되는 거고, 여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그래서 결국 두 개가 다 수렴한다면 연산한 결과도 수렴해라는 거야. 그 외에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알 수 없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 지우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짚고 가자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어쨌든 연산을 하려면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어야 돼요. 수렴하는 녀석이 두 개가 와야 그 연산한 결과가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극한이랑 상관없이 사칙연산의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나누기 할 땐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라는 거야. 그거 두 개만 조심하시면 여기 있는 명제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고요. 보시면 설명 나와 있는 칸에 다 발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발레로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나요? 좀 발레는 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선 좋은 태도는 아니야. 좀
몰랐어 이것도? 약간 이런 거거든요. 봐 있잖아요. 자 발레. 이런 거잖아요. 이 발레 가지고 외우지 마시고요. 특히나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외우면 시험장에 가면 안 떠올라요. 발레가 안 떠오른다고.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뭐냐면 발레가 안 떠오르는데? 발레가 없나 봐. 참인가 본데? 그리고 참 빡 쓰고 나온다고요. 잘 봤다! 잘 봤을 리가 있나. 발레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예시인 거. 발레는 거짓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거짓인 것 같은데. 그 거짓임을 확신하는 무기로 발레를 쓰는 거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발레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참이어서 발레가 없는 게 아니라 니네가 몰라서 발레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러니까 발레 가지고 외우지 마시고요. 물론 얘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긴 합니다만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론적인 방법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툴 그거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약간 아리까리하다 싶을 땐 발레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게 방법은 될 수 있다.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래서 나와 있는 명제들을 하나씩 좀 보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라고 돼 있어요? 너무 작은가? 글자가? 보시면 1번은 fx랑 gx를 더하거나 뺀 게 수렴하면 이 녀석의 값도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지금 참것이 다 써 있어서 좀 재미가 없는데 싹 읽어보고 나서 뒤에 문제는 같이 풀어볼 거예요. 둘이 더한 거나 둘이 뺀 것의 값이 존재하면 fx가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완전 이상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건 뭐라고? 수렴하는 두 개를 더하면 수렴한다야. 더한 게 수렴했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느냐? 이건 아니라고요. 말했지만 발산하는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수렴하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수렴하는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수렴이고 발산하는 녀석이 섞여 있으면 모른다 그랬죠. 발산하는 녀석이 섞여 있으면 발산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발산하는 녀석이 섞여 있어도 당연히 수렴할 수 있고 그 말은 연산한 결과가 수렴했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래서 얘는 꽝이라는 소리고요. 발레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저는 설명 안 할 거고. 두 번째 거 보시면 더한 것도 수렴하고 뺀 것도 수렴한다는 이야기야. 위에 있는 거랑 1번이랑 약간 다른 거예요. 1번은 하나만 얘기하는 거지. 더한 게 수렴하면 없고요. 뺀 게 수렴하면 없는데 더한 거랑 뺀 게 둘 다 수렴하면 그때는 FG의 값이 모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지. 이걸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 보면 fx 더하기 gx라는 거 전체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덩어리 전체가 수렴했다는 이야기고요. 요 덩어리 전체가 수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지? 그럼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를 잘 짬뽕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냐고. 만들 수 있지. 둘이 더하면 되잖아요. 이 덩어리 전체와 이 덩어리 전체를 더하면 fx가 되는 거잖아. 2로 나눠야 되지만 2로 나누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실습에 하는 거니까. 이걸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 이 덩어리 전체와 이 덩어리 전체를 사칙 연산해서 얘를 만들 수 있냐고. 만들 수 있다고. 둘이 더하면 되거든. 수렴하는 두 덩어리를 더해서 만든 게 얘고 수렴하는 두 덩어리를 빼서 만든 게 얘기 때문에 니은은 두 번째 건 참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건 아니 얘도 더한 거 뺀 거 수렴한 건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통째로와 이거 통째로를 잘 섞어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죠? 그리고 뭐 헷갈리시면 치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건 뭐래? F랑 FG의 값이 존재하면 G가 존재하네요. 생각해보면 얘도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수렴한다는 이야기고 그럼 얘랑 얘를 그러니까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를 더하면 100% 수렴이야. 빼도 100% 수렴이고 곱해도 100% 수렴인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잘 짬뽕하면 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지. 뭐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둘이 나누기 하면 되죠. 얘를 분모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누기 빡 하시면 F가 약분돼서 G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도 수렴했고 이 덩어리도 수렴했고 얘를 나누기 하면 얘가 될 건데 수렴하는 두 개를 나눴다고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뭐 생각해야 돼? 분모가 0이 아니에요. 얘가 0이 아닌 값을 수렴한다라는 단서가 있어야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0에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발레로 나와 있는 것도 보면 그래서 분모에 들어있는 게 0에 수렴하는 경우잖아요. 분모가 0에 수렴하는 경우라면 나누기를 못하는 거지. 나눈다는 건 사실은 역수치해서 곱하는 거잖아요. 0은 역수치하면 0분의 1이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잖아. 수렴하는 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곱할 수 없다고요. 4번은 F 이거 존재한다 그랬고 이것도 존재한다 그랬고 물어보는 건 G가 존재하니인데 뭐래요? fx가 0이 아니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3번하고 똑같은 건데 단서가 하나 달린 거지 f가 0에 수렴하는 건 아니야 라는 소리라고. 수렴하는 두 개를 짬뽕해서 얘를 만들 거야. 이걸 나누기 할 건데 분모에 들어갈 녀석이 0이 아니에요 라고 단서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될 거다 라는 소리라고. 되죠? 놓쳤어 진혁이? 됐어? 밑에 5번 이렇게 생긴 덩어리와 이렇게 생긴 덩어리의 값이 존재하면 값이 존재한다는 건 수렴하면 이란 뜻이었어. 그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했어.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녀석은 수렴하겠죠. 뭐 식은 더럽게 생겼겠지만 알게 뭐야. 이거 둘이 뺀 것도 수렴할 거고 이거 둘이 곱한 것도 수렴할 거야. 나눈 건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말 거고요. 그런데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할 때 요 녀석이 수렴하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덩어리를 어떻게 잘 짬뽕해서 얘를 만들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둘이 곱하면 된다고. 그죠?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고 둘이 수렴하는 거 곱해서 만든 거잖아. 이거 당연히 수렴한다고요. 100%. 그지? 이걸 gx분의 fx라고 되어 있어서 g랑 f를 따로 생각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함수인 거야. 그지? 그냥 수렴하는 녀석이랑 이거 둘이 곱하니까 얘 되네. 수렴하는 거 둘이 곱한 거니까 얘도 당연히 수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gx가 0이냐 아니냐 이런 건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애초에 gx가 0이었으면 이거 수렴한다는 말도 못 하겠지. 여기에서 오류가 생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분모가 0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렴한다고 알려진 이 두 개를 곱해서 새로운 녀석을 만든 거니까 그냥 참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옆으로 올라가서 6번 F 존재하고요. G분의 F 존재하고요. 이거 둘 다 존재하니까 뭐 더해도 빼도 곱해도 다 존재할 텐데 물어보고 있는 건 gx란 녀석이야. 뭐 하란 이야기예요? 얘랑 둘이 나누란 이야기인 거지. 그죠? 이거 역수치해서 곱해야 얘 되는 거잖아. 즉 나누기 하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되죠. 왜? 나누어야 되는 요 녀석이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얘를 나누기 해서 만들 건데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다 라는 소리예요. 얘가 0이 아니에요 라는 단서가 달려있으면 이 덩어리 전체가 0이 아니에요 라는 단서가 달려있으면 얘는 참이 되겠죠. 그죠? 7번도 자주 나오는 녀석인데 이건 따서 볼까요? f 빼기 g가 0이면 f랑 g랑 같으냐 하거든요. 이거 바이블에 있는 문제다. 그지? 좀 전에 봤던 거네. f랑 g를 빼서 0이면 얘네 둘이 같으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거짓일까? 를 생각해보면 뺀 게 수렴했다는 소리잖아요. 얘랑 얘를 둘이 뺀 게 수렴하면 각각이 수렴하는 거야?
아니야. 모르는 거야. 수렴하는 두 개는 빼면 수렴하지만 뺀 게 수렴했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는 리미트래. 등호를 썼다는 건 리미트랑 등호가 같이 나왔다는 건 수렴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숫자인 것처럼 작동을 해야 등호라는 기호를 쓸 수 있거든. 3이랑 3은 같은 거야. 숫자니까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누구랑 같다 다르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면 누가 크다 작다 같다 이런 말 못 하잖아. 그지? 근데 지금 얘랑 얘랑 둘이 같다고 표현한 걸 보면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다. 즉 둘 다 수렴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뺀 게 0에 수렴했다고? 뺀 게 수렴했다고 각각이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 그죠? 만약에 여기 이건 그래서 거짓인데 만약에 F가 수렴한데 문제가 이렇게 된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가 0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라면 x가 a로 갈 때 gx는 알파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참이니 거짓이니? 요 단서 하나 더 끼워 넣은 거예요. 둘이 뺀 게 0에 수렴하고 fx가 알파에 수렴하면 gx는 알파에 수렴한다. 얘는 참인 거지. 중간에 껴있는 상태는 뭐냐면 둘이 뺀 게 0에 수렴했대. 뺀 게 수렴했고 즉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대. 그럼 이거 두 개 짬뽕해서 얘 만들 수 있을까? 만들면 되지. 빼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거 빼면 얘 되는 거잖아. 알파에서 0 빼면 알파 되는 거고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 위에 7번 문제 책에 있는 이 7번 명제는 여러분을 어떻게 낚으려고 하는 거냐면 그냥 실수의 사칙연산이랑 헷갈리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뺀 게 0이면 둘이 같은 값이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 우리 너무 편하게 산수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뺀 게 0이면 둘이 같은 값이야 라는 말이 되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실수라는 단서가 달려야 돼요. 숫자여야 돼. 그래야 둘이 빼서 같으면 둘이 같은 값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단서가 하나 껴 있어야 돼요. F랑 G 둘 다 숫자인 것처럼 리미트 fx도 리미트 gx도 숫자처럼 취급할 수 있어야 뺀 게 0이면 둘이 같은 값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칠판에다 노란색으로 쓴 거 쳐다보고 약간 맞는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은 틀렸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분명 어딘가 함정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 그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녀석이면 말했죠. 이 영어 덩어리가 그냥 숫자인 것처럼 작동하는 거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건데 얘가 여러분을 낚는 건 뭐라고? F 덩어리, G 덩어리 전체가 숫자처럼 작동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고 그런 확신만 든다면 그냥 산수하는 거랑 똑같다고. 빼서 0이야? 그럼 둘이 같은 값이야 라는 뜻이라고요. 거짓인 이유는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저씨 전화번호도 다 나갈 것 같은데. 네. 원래 거에 역은 참이. 이거요? 역은 참이겠지. 왜냐면 봐봐. 역을 물어봤는데 얘랑 얘랑 둘이 같다고 표현한 건 같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이미 수렴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둘이 다 수렴하는 게 아니면 이런 등호 안 쓸 거니까. 그래서 역은 참이 되겠죠. 등호 썼으니까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고 즉 둘 다 수렴하는데 그 극한 값이 둘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둘이 빼면 0에 수렴하겠죠. 마치 이렇게 리미트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둘 다 수렴하는 거니까. 오케이? 8번.
g의 값이 존재하면 함수 fx에 대해서 저것의 값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합성하는 거죠. 이게 약간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g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고요. f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아무런 힌트가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는 우리 보통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지. a-랑 a+를 g에다 먼저 넣고 튀어나오는 걸 f에다 집어넣을 텐데 a-랑 a+를 넣었더니 g는 같은 값이 되었다라는 소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값이 예를 들어서 b-랑 b 그냥 내 맘대로 막 쓴 거야. 그냥 방향이 달라도 똑같이 b를 향하기만 하면 얘는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f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b-랑 b+가 들어왔는데 f 입장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없잖아요. f에 대한 힌트는 전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건 좀 이거는 우리 사칙연산 하는 거랑 다르게 합성하는 거였는데 조금 더 복잡하라고 나온. 근데 이건 극한보다 연속해서 합성하는 건 좀 더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문제로. 근데 어쨌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G라는 녀석, 합성한 녀석도 계속해서 극한을 살펴보는 건데 G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F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하는지 하지 않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거 문제를 바꿔가지고 이것의 값이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도 존재한다고 치면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해. 그래도 이것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몰라요. 왜냐면 f도 a가 들어올 때 a의 자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이야기지 다른 함수값에 다른 정의역에서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g에다 먼저 넣었잖아요. 그럼 g에다 넣었어? g가 a를 뱉는지 안 뱉는지 몰라요. 즉 f 입장에선 누가 들어오는지 모른다고. F 밑에서 받아먹는 f 이런 합성함수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얘가 g고 밑에 f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g의 치역을 f가 정의역으로 받아먹는 건데 즉 g의 함수값을 f는 정의역처럼 받아먹을 건데 a일 때 극한값 존재한대. 응, 알았어. 근데 밑에 있는 f 입장에선 a가 들어온다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존재한다고 쳐도 이건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고 밑에 9번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다 예요. 이것만 쳐다보면 뭐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짓이에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짓이에요. 첫 번째는 역시나 이런 기호를 갖다 썼거든요. 누구보다 크다 작다? 크냐 작으냐 라는 표현을 쓰려면 숫자여야 돼. 근데 fx가 gx이면 이거다래요. 이거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모르지. 이 명제에선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0이라는 점에서 이것의 극한값, 이것의 극한값이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극한값이 없으면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등호를 쓰는 건 안 된다고요.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이것도 존재하고 이것도 존재한다고 치자고. 그래도 얘는 틀린 거지. 왜 틀렸냐면 등호가 없으니까.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면 등호 생기잖아요. 이거 얘기하면서 그랬다고. 결국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이거 뭐라고? fx의 목적지라고. 목표하는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f랑 g는 g가 항상 더 위에 있는 그래프라고 쳐도 0일 때 목적지는 같을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극한 값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쳐도 등호가 생겨야 하기 때문에 9번은 땡이에요.
수렴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수렴한다 쳐도 등호가 있어야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거의 볼 일은 없겠지만 혹시 여기 등호가 들어있어도 우리는 틀렸다고 해야 된다고요.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오케이?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도 이런 명제라면 틀렸다고 해야 된다고요. 등호가 없으니까. 마찬가지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아까 0이냐 0이 아니냐 이야기했는데 그럼 신경 쓸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소를 비교할 수 없고 수렴한다 쳐도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다. 그죠? 여기 요건 왼쪽 페이지 밑에 다시 왼쪽 밑에 보면 약간 조그맣게 나온 건데 이거 자체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한대라는 표현을 예전엔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수열의 극한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알고는 있어야 돼서 얘기하자면 fx가 무한대래. 무한대라는 건 그냥 엄청나게 큰 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기호거든요. 그냥 yor라 큰 수 이런 기호야. fx가 무한대래. 등호를 썼지만 우변에 있는 게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발산하는 거야. gx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둘 다 엄청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둘이 빼면 0에 수렴하냐? 이건 안 된다고. 똑같이 생긴 기호지만 이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0이다? 모르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꼴의 극한값 계산도 배우잖아요. 뭐 유리화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는 거잖아. 그지? 뭐 그거 극한값이 맨날 0이면 굳이 계산하는 걸 배우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F도 무한대, G도 무한대 둘이 나누기 했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이거 맨날 1이냐? 그럴 리가 없지. 뭐 1인 경우도 어쩌면 있을 수 있지만 1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왜 우리 계산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할 때 보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에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창의 개수비가 극한값이다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책에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인 거라서 이런 게 문제 나올까 싶긴 한데 상식적인 거라서 얘기를 하자면 fx가 무한대고 gx가 무한대인데 fx 더하기 gx는 수렴한다. 당연히 틀린 얘기죠. fx 더하기 gx는 수렴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대부분의 문제는 수렴하는 녀석이면 참이고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거든요. 그죠? 수렴하는 두 개를 짬뽕 연산하면 무조건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게 섞여 있으면 모른다가 돼야 돼요. 발산한다 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 실제로 계산할 때는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따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발산하는 게 섞여 있어도 수렴한다. 꽝이고요. 발산하는 게 섞여 있으면 발산한다. 걔도 꽝이에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무한대로 발산하고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그 둘을 더하는 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렴할 리가 절대로 없다고. 발산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둘이 곱할 거야.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대부분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건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 없어. 모른다예요. 그런데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거나 곱하는 건 무한대가 되는 게 확실하다고. 빼거나 나누는 건 알 수 없지.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근데 더하거나 곱하는 건 당연히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문제를 빨리 볼까요? 뭐 이렇게 한참 하고 있냐? 나 15분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빨리 하자. 기억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빨리 봐. 빨리 봐. 첫 번째 문제부터. 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가? 기억 보안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왜 거짓? 분모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니은 참일까 거짓일까? 참. 왜? 이거 수렴 둘이 빼면 얘잖아요. 수렴하는 거 둘이 빼는 거니까 참. 디귿번. 얘 수렴.
수렴할까? 안 하죠. 왜 안 하죠? 나누기 할 건데 분모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리을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 이제 샌드위치 정리 물어보는 거죠. 잘 보이니 이거? 너무 글씨 작은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여기 보면 x제곱이고 x제곱이고 fx에서 x 뺄 건데 여기서 x 하나씩을 뺀 다음에 이걸로 나누는 거거든. 그래봤자 최고차가 2차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고.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밑에 있는 문제도 기억번 f 수렴 f 더하기 g 수렴 gx 수렴하네요. 아이 뭐 당연하지. 빼면 되잖아요. 니은번 f 수렴 f 곱하기 g 수렴 g 수렴하네요. 꽝이죠.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른다. 왜? 분모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디귿 f랑 f분의 g가 수렴하면 g 수렴하네요. 수렴하죠. 둘이 곱하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이거 통째로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수렴하는 거 둘이 곱하는 거고. 리을은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거짓이라고. 고민하면 안 돼.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 하려고 나온 힌트고, 이거 통째로가 0이 아니어야 수렴하는 거잖아요. 이거 통째로가 0이 아니어야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으로 그냥 쓴 거예요. gx분의 fx라는 함수가 있다는 표현을 하려고 단서를 달아놓은 거야. 얘가 0이 아닌 건 중요하지 않지. 통째로가 영이 아니야. 왜냐면 이거 통째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fx가 0이 아니잖아. 응? fx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야. 아니지. 다시 f가 있고 g분의 f가 있고 이거 뭐 해야 얘 되는 거야? f 나누기 g분의 f잖아요. 얘가 0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 얘가 g가 될 텐데 얘가 0이 아니어야죠. 통째로. 그죠? 분모에 들어가는 거 그냥 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 걸 할까? 다 이 노말 문제죠. 옆에 띄워놓고 다음 페이지로. 이거 몇 번이냐? 202번. 202번. 기억번 참일까? 요건 재밌다. 202번이에요. 기억번 참이니 거짓이네. 중간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식이 하나 있죠. 얘가 얘 되려면 뭐 해야 돼? x제곱이 사라져야 돼. x제곱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괜찮은 건 뭐냐면 이걸 곱한다고 보는 거지. 이거 극한값이 얼마죠? 이거 극한값이 얼마야? 0이야.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면 커지잖아요. 그죠? 이거 둘이 곱하면 얘 될 건데 요것도 수렴하고 요것도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하겠죠? 그 극한값은 2랑 0을 곱한 0이라는 값에 수렴하겠죠.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거는 무한대인데 얘를 이거로 나누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또
계산하다 보면 그런 기술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보통 무한대로 나누는 건 0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발산하는 녀석이잖아. 근데 이걸로 나누기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면 수렴하는지 발산한 녀석을 섞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데 그냥 발산이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면 역수를 취하면 0에 수렴하더라 라는 거야. 수렴하는 녀석으로 바꿔치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계속 연산을 하든지 논리를 진행을 시키시면 좀 편해진다고요. 니은은요? 거짓이래. 한 명만 얘기했어. 그냥 대충 생각해보면 G가 무한대인데 G분의 F가 수렴했대? 그럼 F도 무한대인가 본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어? 0이래? 약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를 조금 찬찬히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뒤에 나와 있는 식을 보면 F 빼기 G거든요. 근데 나온 게 얘네들이니까 이런 녀석들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주어져 있는 식이 원래는 fx 빼기 gx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근데 이걸 억지로 약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위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갖다 쓰려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발산하는 녀석이고요. 얘는 3 빼기 1인 녀석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랑 이것도 약간 위험한 방법인데. 이거를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랑 둘이 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리미트를 얘랑 얘한테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리미트를 나눠주려면 뭐 한다고? 둘 다 수렴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얘는 수렴한 녀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 안 된다고요. 줘놓고 나서 보면 얘는 뭔데? 얘는 2거든요. 이거 3이고 얘는 1이니까 얘는 2인데 문제는 얘는 수렴한 녀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서 푸는 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안 된다 치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나온 건 저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이 둘이 곱하면 얘는 무한대 될 거니까 F는. 이것도 곱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골치 아프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설에서도 이거 그냥 발레로 설명하고 있는데 발레는 좀 별론데. 어쩌지? 막다른 길에 부딪혔네. 그러네. 이럴 때 쓰는 게 발레인가 보다.
틀린 것 같은데 틀렸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발레를 들자면 그렇단 얘기.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가는 거지 뭐. 책에서 알려준 건 이거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걸 x라고 보고 g를 얘를 3x 더하기 1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최고차항 계속 보면 3이야. 근데 얘는 수렴하는 거 아니 발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f에서 g를 빼면 2x 더하기 1이거든요. 역시나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0에 수렴하진 않는다. 라는 소리인데 발레를 전혀 안 쓸 수는 없구나. 에이 별로다. 최대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논리에 끼워 넣어서 좀 생각하고 싶은데 요 녀석은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뭐 발레 정도를 생각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버릴 수 없네요. 디귿은요? 디귿 왜 그냥 곱하면 왜안 돼? 사실은 계산할 때 이거 둘을 곱하면 왜 안 되냐고? 얘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렴하는 녀석 두 개여야 뭐 곱해서 값을 찾는 건데 이건 수렴하는 게 아니어서 곱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그냥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대충 생각해서 요거 무한대로 간다고? 그러면 요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3에 수렴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0이다? 이건 틀렸지.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건데 더 얘기하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게 무한대고 gx분의 fx가 3이고 얘가 무한대인데 f 빼기 g가 무한대이다 라고 나오면 그건 또 약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들었던 발레에선 얘가 무한대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너무 복잡한 녀석이 될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될 건 수렴하지 않는 녀석이니까 그냥 막 곱해서 계산하는 건 원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귿번은 g가 f랑 fx랑 fx 더하기 1 사이에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약간 불편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2에 수렴했으면 x 더하기 1은 어때? 얘도 똑같이 2에 수렴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야.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fx가 2에 수렴해 y좌표가 2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거든요. x좌표가 계속 커졌더니 y좌표는 2에 가까워져 그런 뜻이라고. 이 말을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거는 fx를 평행이동한 거예요. 왼쪽으로 1만큼. 그리고 나서 계속 진행시킨대. 그래봤자 똑같이 y값은 2에 가까워지겠죠. x가 무한대라며 엄청 오른쪽 끝까지 갈 거야. 근데 거기서 1만큼 옆으로 옮겨봤자 차이가 없다고요. 얘도 2에 수렴할 녀석이다라는 말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2에 수렴, 얘도 2에 수렴. 그러니까 가운데 껴있는 것도 2에 수렴. 그런데 그걸 x분의 2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0의 수렴 맞겠죠. gx 자체는 2에 수렴할 거니까. 리을은 이거 왼쪽 거 5의 수렴, 오른쪽 것도 5의 수렴, 가운데 것도 5의 수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당했어. 하나 더 할까? 요거는 디귿만 봅시다. 나머지는 어려운 게 아니어서. 니은도 볼까요? 기억은 계산하는 거고요. 니은번은 보시면 x가 1로 갈 때 fx 물어봤는데 x가 1로 갈 때 왼쪽에 있는 거 3에 수렴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3에 수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에 껴있는 것도 당연히 3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203번 이야기했고요. 203번의 디귿번. 요것도 어려운 시험지에선 자주 볼만한 녀석인데 F랑 H 사이에 G가 껴있다 그랬거든? 저거 우리 샌드위치 정리하는 거잖아요. 봐봐요. 요 식 그대로 가져와 보면 fx, G,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샌드위치 정리의 기본적인 모양새는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냐? 무한대로 갈 때 fx가 알파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hx가 알파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도 알파야 이거야. 그치? 이게 우리가 아는 샌드위치 정리라고요. 여기까지가 단서인 거고 그랬을 때 결론이 얘거든요. 양 옆에 게 같은 값에 수렴하면 사이에 껴있는 것도 거기에 수렴해.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이 요렇게 생겼고 이거일 때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단서고 이게 결론인 거지. 그죠? 우리가 아는 건 쟤인데 문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확인해야 될 건 얘랑 얘랑 같은 말인지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야? 얘 알파에 수렴했고 얘 알파에 수렴했다 라는 말이랑 둘이 뺀 게 0에 수렴했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아니죠. 같은 말이 아니야. 아니, 이게 맨 앞에서 했던 거잖아. 얘네들이 같은 값에 수렴하면 얘는 참이죠. 그런데 이건 거짓이잖아요. 둘이 뺀 게 0에 수렴했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는 거 아니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고 양 옆에 거 빼서 0에 수렴하면 가운데 것도 수렴하냐? 모른다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둘이 뺀 게 0에 수렴했다는 게 얘네들이 같은 값에 수렴했다는 말이랑 같은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거짓이다 그 소리예요. 꽤 자주 나올 녀석이고요. 이거 샌드위치 정리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쓰는 김에 하나 더 할까요? 똑같이 fx, gx, hx 이렇게 생겼고 소연아 자면 안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베타. 그러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여기까지가 단서, 결론이야. 참일까 거짓일까? 이건 똑같고요. 얘는 알파에 수렴했고 얘는 베타에 수렴했으면 가운데 있는 건 이렇게 생겼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닌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심지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짓이야. 첫 번째는 수렴하는지 하지 않은지 몰라요. 얘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아래 거 위에 거가 알파라는 같은 값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이에 껴 있는 건 무조건 1위로 갈 수밖에 없거든. 목적지가 다른 곳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얘가 수렴한다는 단서가 달려있지 않아도 그걸 자동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 사이에 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건 밑에 건 알파로 가고 위에 건 G로 가는 거, 아니 베타로 가는 거잖아요. 사이에 껴있는 건 뭐 이런 거 있다고. 수렴하지 않는 애들.
그죠?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꽝이야. 만약에 얘가 수렴한다고 치면 등호가 생겨야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감마야. 이것까지 단서로 들어와야 돼. 가운데 있는 것도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때는 극한 값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감마가 들어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얘도 뭐 니은 디귿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으이씨. 기억번은 그 다음 문제 뭐야 마지막 거죠 이거. 극한 마지막 문제인데 기억번은 F1이 3이면 1 극한값이 3이냐고 물어봤는데 알게 뭐야. 함수값이 3이면 극한값이 3이네요. 아니 저렇게 생겼으면 연속인 거고 아니면 불연속인 건데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기억은 그냥 꽝이고요. 니은번은 우리 계산할 때 많이 하던 건데 1로 갈 때 F가 무한대야? G가 3일 때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는 보통 우리 계산 어떻게 했었냐면 말했지만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은 우리 산수할 땐 무한대인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역수 취한다고요. 얘를 그 상태로 둘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꾼다는 거야. fx분의 1이 0이다. 그래서 fx분의 gx는 또 뭐 되는 거냐? 얘도 0이다. 뭐 이런 거 되는 거네요. 그죠? 아니 또 0이고 0이네.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1위로 와보면 우리가 아는 건 fx 자체는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쓸 거고요. 대신에 알고 있는 건 f분의 1이랑 f분의 gx 이런 애들을 알고 있으니까 분자 분모를 f로 나눌 거예요. 이 식 전체를. 분자 분모를 fx로 나누면 1 빼기 fx분의 gx 분자는 1이에요. 그죠? 근데 f분의 g가 얼마래? 빵이래. 그러니까 이 그 값이 1이다. 이렇게 찾아지게 되겠죠. 물론 그냥 상식적으로란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f는 무한대로 커지는 거고 g는 3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식이 뭐야? 무한대에서 3 빼는 거야. 티가 안 나요. 왜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 할 때 최고차항만 보고 차수 나중에 애들은 다 쩌리로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이거 졸라 커질 거기 때문에 3 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냥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디귿번은 우리 아까 했던 거 약간 한 반 걸음 더 간 거지. 둘이 더한 거, 둘이 뺀 거 수렴한대요. F 플러스 G도 수렴하고 F 빼기 G도 수렴하고. 그러면 F랑 G 각각 수렴한다. 참이야 어디시야? 참이야. 그지? F랑 G가 각각 수렴하면 F 곱하기 G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GX분의 FX는 수렴한다 안 한다? 모른다. 오케이? 밑에 건 뭐 계산하는 거니까 됐고요. 뒤에는 연속인데 한참 하고 있어. 얘도 빨리 봅시다. 연속 함수도요. 연속의 성질도 극한의 성질이랑 거의 똑같은 녀석이고 왜냐하면 연속이라는 것 자체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요잖아요. 그죠? 빨리 보면 1번 이거 진짜 10분 만에 끝낼 거야. 1번
f가 연속이래. fx의 제곱이라는 건 f랑 f랑 곱한 거죠. 연속인 애 둘이 곱한 거야.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지? 연속함수의 성질도 제가 바빠서 안 쓰는 건데 fx도 gx도 둘 다 a에서 연속이면 더한 것도 연속이죠. 뺀 것도 연속이고 곱한 것도 연속이고 분모가 0이 아니라면 나눈 것도 연속이야. 그지? 근데 지금 얘는 연속인 애들 둘을 곱해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죠? 두 번째 건 나누기 하는 건 연속이다? 모른다. 왜? 분모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디귿번 F 연속이고 F 더하기 G도 연속이래요. 그럼 이거 둘 더해도 빼도 곱해도 다 연속일 건데 뭐 물어봤냐면 G 물어봤잖아요. 예, 당연히 연속 되겠지.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극한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4번 F 연속이고 F 곱하기 G 연속이래. 둘이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렇게 돼야죠. 5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성한 거 연속이에요. 이거 5번은 비슷한 거 어디 없나? 5번은 6번이랑 세트거든요. 더 중요한 건 6번이에요. 6번 먼저 보면 F도 G도 둘 다 A에서 연속이면 합성한 거 연속이냐고 물어봤어요. 모른다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극한값 할 때 합성함수 극한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지. A에서 연속이라는 건 A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그 얘기예요. A라는 값이 들어와야 연속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합성하면 G 입장에선 A가 들어오는 게 맞지. 그런데 F 입장에선 GA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GA가 A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단서를 만약에 달아서 만약에 GA가 A야 이런 단서가 달려있으면 얘는 참이 될 거예요. 그죠? GA가 A라는 확신만 있으면 얘는 참이 될 거라고. F 입장에서도 A가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얘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6은 땡이다 그 얘기고요. 대신 5번 같은 경우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어. 누가 들어오든 다 연속이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합성해도 연속이 될 수밖에 없지. 어떤 값이 들어오든 다 연속이라고 했거든요. 불연속점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6번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녀석이고요. 6번이 좀 더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7번 마찬가지인데 6번에서 약간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인 녀석 두 개를 합성하면 연속인지 아닌지 몰라요. 합성하는 순간 연속성이라는 건 그냥 완전 파괴되는 거거든요. 한번 거쳐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합성한 결과가 연속이라고 해서 각각이 연속이냐라는 것 역시나 꽝이에요. 알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예요. 합성인 애들끼리 연속인 애들끼리 합성해도 연속이 될까 말까인데 완전 이상한 소리 하는 거고요. 8번도요. 불연속인 애들끼리 곱하면 불연속이냐? 이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연속인 애들끼리 곱하면 연속이야 만 아는 거고 불연속인 게 섞이면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극한도 마찬가지였잖아.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짬뽕하면 수렴하는 거고 발산한 녀석이 섞이면 모른다거든요. 연속도 마찬가지예요. 불연속인 녀석이 섞여 있으면 연속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른다는 건 이제 모른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이런 문제에서야 거짓 이러고 끝나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제 불연속인 녀석이 만약에 섞여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로 살펴가지고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벌써 끝났어. 마지막 하나만 봅시다. 기억번. F 곱하기 G가 연속이면 FG 둘 다 연속이네요. 아니라고. 둘 다 연속이면 곱한 것도 연속이지. 근데 곱한 게 연속이라고 해서 각각이 연속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불연속인 녀석이 섞여도 연속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녀석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거고요. 니은번. 절대값 fx가 연속이면 fx도 연속이냐고 물어보는 거네요. 참일까? 이거 잠깐만 소연아 이게 이거 극한 문제였구나. 네. 그 바이블에는 요거에 이명제가 이는 안 배우지. 영명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절대값 씌운 게 연속이면 원래 것도 연속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얘는 거짓이에요.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가 달라지는 거잖아. 뭐 별로 적절하진 않지만 발레를 들어보면 1로 가는 거랑 마이너스 1로 가는 게 있다고 치면 절대값 씌우면 그냥 둘 다 1로 가거든요. 절대값 씌운 게 수렴했다고 해서 연속이라고 해서 뭐 원래 것이 연속인 건 아닌 거니까. 대신에 역은 fx가 연속이면 절대값 씌운 게 연속이냐? 이건 참이에요. 그죠?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말 자체가 좌악한 우악한 함수값이 같은 거잖아요. 셋 다 양수면 절대값 씌우나 말하고 셋 다 음수면 다 같이 마이너스를 달아버릴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일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면 얘는 존재하는 거죠. 얘가 존재하면 얘가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디귿번은 얘랑 얘가 연속이면 연속인이에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 왜 모른다? 얘랑 얘 통째로 이거 분모로 나누기 해야 되는데 얘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극한이라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연속이라는 건 극한값, 함수값 같아요인데 애초에 연속이라는 말은 이거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누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리을은 f가 연속이면 제곱한 것도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죠? 연속인 애들 둘이 곱한 거니까. fx의 제곱이 연속이면 f는 연속이냐? fx의 제곱이 연속이면 fx는 연속이다. 걔는 꽝이죠. 꽝이지. 아까 절대값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합답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형이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함수 극한의 성질, 함수 연속의 성질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안에서.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에나 수렴하는 거고 아닌 녀석이 섞여 있으면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되고 뭐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계속 해보면 알지만 비슷한 애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씩 말 바꾸던가 아니면 그냥 문제의 배열만 바꿔서 계속 나오는 거야. 실제로 다른 문제 찾아보면 이거 외에 더 이상 거의 없어요. 거의 이 정도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쭉 정리해서 머릿속에 잘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거기서 삐껴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건. 정리를 좀 하시고 이왕이면 막 다 풀어보긴 했죠.